드라마제니입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다 너 때문에. 너 때문이었어. 민수가 소리쳤네요. 보영이 왜 죽였냐고 바른대로 말하라며 몰아붙이는 고정우의 말에 민수가 대답처럼 했던 말이었죠. 처음엔 아니라고, 자신은 아니라고 뒤로 한 발 물러섰던 민수였는데요. 모두가 고정우 때문이었다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장면에서 7회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고정우 때문일까요? 자기들끼리 일을 벌여놓고는 결국 고정우에게 다 덮어씌우고선 10년을 모른 척 살아놓고 나서 이제와 고정우 때문이라니? 하지만 그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짐작을 해보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아마도 그 내면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많이 내재돼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우선 10년 전 그 사건이 생긴 날에 현건호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정우가 없는 고정우 집 창고에서 양병무와 신민수, 그리고 신보영과 현건우 네 사람은 마주보며 둘러앉아 한 잔씩 마시고 있었네요. 대화하는 상태를 보면 발음이 불분명한 데다 몸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다들 많이 마신 상태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꿈이 뭐냐? 10년 후에 니들은 뭐 할 거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양병무는 현건호의 아버지처럼 성공한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죠. 아마도 형구탁의 카리스마와 주변 사람들을 제압하는 강한 힘이 부러웠던 것 같은데요. 양병무는 10년 후엔 자신을 양형사라고 불러달라고까지 했었네요. 그 말을 들은 신보영은 조금 마음이 불편한 표정을 살짝 지었었죠. 왜냐면 건호의 아버지 형구탁에 대한 말이 나와서인데요. 하필 그날 낮에 신보영은 봐서는 안 될 치명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보영은 건호를 만나러 건호 집으로 갔었는데요. 실내로 들어서다 그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고 있는 엄마 이재희와 건호의 아버지 형구탁이 부부처럼 다정하게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20살이라 두 사람이 취하고 있는 행동만으로도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 충격으로 신보영은 밖으로 뛰쳐나와 정우의 차에 타고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정우 말에 의하면 보영은 아버지 심동민에게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면서도 자신들 앞에서 울음 한 번 울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정우는 그날 자신의 차에 마음대로 타고 앉아선 마구 울고 있는 신보영이 마뜩 차났었죠. 정우는 자신의 전화를 무시하고 어디론가 가버린 박다은을 뒤따라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신보영은 아랑곳 없이 차에서 내리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울고만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정우는 조금 짜증도 냈었는데요. 결국은 신보영이 울면서 차 밖으로 뛰쳐나갔었죠. 생각처럼 박다은을 찾지 못했던 정우는 너무도 속이 상해 자신의 방에서 혼자 마시다 잠이 들고 말았던 거고요. 정우가 방에서 자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은 약속대로 저녁 시간 정우 집 창고에 모두 모인 상황이었던 건데요. 종일 엄마 때문에 울고 다녔던 보영은 양병무가 형구탁 같은 성공한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보영에게 보이는 병무와 민수의 모습이었죠. 보영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현건호에게 물었습니다. 꿈이 뭐냐고 말이죠. 건호는 꿈이 없는 게 꿈이라는 궤변으로 그 답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이번엔 민수가 보영의 핸드폰을 받아들고는 자신이 보영을 촬영하며 물었습니다. 꿈이 뭐냐고요? 10년 후에 너는 뭐 할 거야? 질문을 했었죠. 민수의 말에 보영은 활짝 웃었네요. 그리고는 조금 수줍은 표정으로 결혼할 거야 말을 했는데요. 멋진 남편 만나서 보영은 정말 그런 남자가 마음속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모습을 그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네요. 특이한 건 그런 보영을 아주 기분 나쁜 듯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양병무였죠. 드라마 7회 말미에 신보영을 왜 죽였냐며 몰아붙이는 고정우를 향해 코너에 몰린 신민수가 소리쳤었죠. 바로 너 때문이야. 이 말은 바로 신보영이 고정우를 좋아했기 때문에 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신보영이 고정우를 좋아한다는 걸 유독 기분 나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처음엔 민수가 아닐까 짐작을 했었는데요. 나 닮은 딸 하나 낳아서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서 살 거야. 신보영이 그 말을 할 때 알게 되었네요. 신보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민수가 아니라 병무라는 것을 말이죠. 민수는 점점 강도가 세지는 보영의 말에 시선을 돌려 병무의 눈치를 보았었죠. 양병무는 빈병을 들고는 마실 게 더 없냐고 괜히 빈병에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건호가 자신의 집에 가서 제일 비싼 거, 진짜 비싼 거 가져오겠다며 일어섰던 건데요. 민수로부터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신보영은 그런 건호의 표정까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금방 가서 제일 비싸고 진짜 비싼 걸 가져오겠다던 건호의 표정이 점점 어둡고 점점 굳어지면서 그 장면은 끝이 났습니다. 도대체 그 장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매우 궁금한 시점인데요. 우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황에 마구 뒤엉켜 있는 네 사람의 감정선을 천천히 한번 되짚어 봐야겠네요. 그날 낮 자신의 엄마와 경찰인 형구탁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신보영은 정우의 차에 앉아 울고 있었죠. 아마도 돈이 없어 남의 집 파출부 노릇을 하게 된 엄마의 입장과 그런 엄마를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형구탁이라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한 엄마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신보영은 마음이 매우 아팠을 거라 짐작이 되네요. 그리고 한편은 엄마에 대한 배신감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그런 내밀한 이야기까지는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보영은 정우에게조차 화를 내면서 혼자 울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는 정우를 좋아하는 자신을 몰라보고 박다은만을 좋아하는 정우가 서운해서 박다은의 행실이 좋지 않다며 보영은 정우에게 말을 했던 것인데요. 원래 그날은 정우가 친구들을 모아 자신 집에 창고로 미리 초대했던 날이었죠. 정우의 엄마와 아버지가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었고 살고 있는 곳이 대도시가 아니라 도심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시골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고정우의 집이 나름 대단한 부자였다는 걸 대강 짐작할 수 있는데요. 더구나 정우는 명문대 의대에 합격을 해서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요. 모두들 고정우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건데요. 현건우나 현수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경찰이긴 하지만 엄마가 없는 이유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을 했었네요. 아버지가 성공한 경찰임에도 동네 깡패들은 수호나 건우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항상 주먹질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일인 것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대신 맞아주기까지 하는 정우라는 고마운 친구가 있어서 수호와 건우 두 형제는 그나마 행복했던 것 같네요. 정우는 민수나 병무뿐 아니라 신보영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담임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정우는 친구들을 위해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정우를 여자친구들은 우상으로 생각하고 좋아했겠지만 한편 남자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은 시기하는 마음도 가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특히 양병무 같은 경우는 함께 자주 어울리는 신보영을 혼자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창고에서 꿈이 뭔가 질문을 하고 10년 후의 계획을 묻는 말에 신보영은 마치 고정우와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표현했었죠.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많이 취한 상태의 양병무는 그날따라 신보영에게 너무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건데요. 분명 자신은 현구탁처럼 성공한 경찰이 돼서 마을에서 양형사로 불리고 싶다고 했지만 신보영은 결혼하고 딸을 낳아 여기서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했죠. 자신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생각에 욱하는 마음이 생겼던 게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신보영은 그런 병무를 조금 무시하는 식으로 대했던 것 같은데요. 고정우는 내가 올려다보지도 못할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사실 신보영은 낮에 형구탁 집에서의 일로 충격을 받아 당장이라도 결혼을 해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었죠. 사실 병무의 집은 아주 가난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병원에서 마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고정우처럼 큰 식당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와이식이나 여행을 다닐 만큼 부자도 아닌 상황이라 자신이 좋아하는 신보영 역시도 고정우에게 마음을 주고 있으니 자신은 늘 2인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패배자 같은 심정도 있었겠죠. 그런 병무의 속마음을 잘 아는 민수는 그날따라 병무의 장단에 맞춰서 쿵짝짝 원하는 대로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네요. 취한 마음에 억하심정 같은 게 가슴에서 솟아난 양병무가 신보영에게 무력을 쓰며 다가갔던 것 같은데요. 제일 비싸고 진짜 비싼 걸 가지러 가려던 현건호의 눈앞에는 보영에게 거침없이 다가가는 병무의 행동이 심하게 마음에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 드라마의 원작에는 신보영과 양병무 그리고 신민수 세 사람의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건호는 그 자리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참 일이 벌어진 후에야 그곳에 건호가 도착했고 그 안에서 나쁜 일을 당한 신보영이 밖으로 도망을 나오다 건호를 보고는 매우 놀라는데요. 경황이 없는 탓에 너무도 당황했던 보영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너무도 놀란 건호는 어쩔 바를 모른 채 보영을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걸 하지 못했는데요. 치명상을 입은 보영이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자 친구들은 보영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는 제3의 장소로 신보영을 옮기게 되는데요. 건호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보영의 가방과 핸드폰 그리고 옷을 챙겼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전체 큰 줄기는 그렇게 옆 동네 폐교로 신보영을 옮긴 것으로 드라마도 원작처럼 흘러가는데요. 건호가 자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신보영의 죽음에 건호도 뭔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그 비밀은 수호가 다 알고 있을 거고 말이죠. 결국 가장 큰 의문은 그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열등의식과 결핍감, 그리고 이성에 대한 감정들이 마음의 밑바닥을 어지럽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신보영을 그렇게 만든 범인 검거에는 광속도로 빠르게 움직인 노상철이공이 아주 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드라마 8회 예고해보니 노상철에게 잡혀온 양병무가 현구탑 앞에 무릎을 꿇고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앞서 노상철의 차를 경찰차로 들이받는 장면이 나와서 노상철이 많이 다친 게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사고가 난 후에 양병무는 노상철에게 검거가 되었네요. 노상철은 양병무처럼 시골 마을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서울 광수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유능한 형사였는데요. 거의 빛의 속도로 유전자 감식 결과를 받아드는가 하면 종일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는 양병무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치고 들어올지 미리 계산을 해서 사고를 최소화하고 바로 양병무 검거에 들어갔던 것만으로도 대단한 광수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보영을 그렇게 만든 민수와 병무를 검거했으니 다음은 박다은을 찾는 일인데요. 이 부분은 예영실 국회의원과 박형식 병원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또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펼쳐질지 궁금해지네요. 매회 쫄깃쫄깃한 즐거움이 더해지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더 재미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